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송기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자, 수송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수송수단을 이용해서 사람이나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기술을 말한다. A라고 하는 물건을 혹은 이동수라고 하는 사람을 첨단이라고 하는 지역, 광주라고 하는 지역에서 서울로 옮기기 위해서는, 이동하기 위해서는, 위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데요. 이 여러 가지 모든 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수송 기술이라고 합니다.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수송 수단, 장치를 말하는 건데 자동차나 비행기, 헬리콥터, 자전거 아니면 여러분들 요즘 이용하는 퀵보드 그런 모든 것들을 수송 수단이라고 하고요. 이동 통로는 이런 것들이 수송 수단들이 다니는 길을 말합니다. 도로일 수도 있고요. 하늘의 길을 말할 수도 있고요. 바닷길을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걸어다니는 인도 자동차, 자전거 전용 도로와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원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도움을 주기 위한 시설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동차에 휘발유를 넣기 위한 주유소 혹은 비행기가 들어올 수 있는 공항, 바다 위에 떠다니는 배가 들어갈 수 있는 여객 터미널, 버스 정류장 같은 이런 시설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길을 안내하기 위한 이런 안내 요소도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요즘 자동차에 들어있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다양한 또 지원시설과 안내 요소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던 에너지도 중요합니다. 자동차에 휘발유나 경유를 넣고 이 휘발유와 경유에 폭발하는 힘, 에너지를 이용해서 자동차나 비행기, 배 이런 것들이 움직이죠. 그래서 에너지 자원도 꼭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요즘 이런 수송 기술들은 그냥 하나의 어떤 기계가 아니라 여러 가지 통신 기술들과 연결되어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서비스들이 막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은 버스 정류장에 다음 버스가 언제 오는지 버스의 이동 경로와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정보판인데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섞여서 조금 더 사람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수송 기술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송 기술은 여러분들 이 내용은 꼭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송 수단,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일단 사람이나 물건을 이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모든 기술들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사람이나 물건을 이동시킬 때는 선생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송 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수단, 자동차, 기차, 선박, 항공기, 우주선 등 퀵보드, 자전거 이런 것은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선 수송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을 말합니다. 자동차, 기차. 근데 무엇을 옮길 것이냐? 그 대상은 사람일 수 있고요. 승객,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화물. 그럼 이렇게 수송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운전할 수도 있지만 운전을 의뢰하는 운전기사, 운전이라고 하는 행위를 직업으로 삼는 운전기사가 있고요. 이와 관련되어서 이런 자동차나 항공기, 기차, 선박 이런 것들을 고치고 이런 것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정비사가 있고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자동차나 기차, 선박, 항공기를 개발하고 이렇게 연구하는 공학자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와 더 연결되어서 과학자 등 여러 가지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인력들이 있습니다. 지원 시설 및 안내 요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 정류장, 여객터미널, 주유소, 정비소 등들이 필요한 것을 말하고요. 이동 통로는 도로나 기차가 다니는 레일, 바다 위에 망망대, 바닷물도 여러분 사실 다 길이 있습니다. 어떤 곳은 물살이 세고 어떤 곳은 물살이 약하고 이렇게 물살을 잘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뱃길이고요. 송유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보내는 통로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이 수송과 관련된 요소들 이런 것들을 투입을 해서 사람이나 물건을 이동시키려면 이런 여러 가지 자원들을 투입을 해서 이제 실제로 움직이는 과정이 있고요.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목적지나 아니면 화물이나 승객이 어떤 도착하는 도착지 이렇게 이동하는 결과로 산출의 과정이 있습니다. 되먹임은 영어로 말하면 피드백인데 여러분들한테는 피드백이라고 하는 용어가 더 익숙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송이 대상, 그러니까 사람이나 화물을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이동을 시켰으면 이걸 재배치했다라고 하는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이 수송의 과정이 효율적이었고, 그러니까 적은 비용으로 뭐 쉽게 말하면 가성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안전했는지, 또 고객의 반응이 좋았는지, 우리가 특히 열차나 시내버스, 아니 시내버스보다는 고속버스를 타고 이동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뭐 방송으로 뭐 도착지까지 도착했고 여러분들한테 뭐 좋은 서비스를 들었는지, 그 다음에 뭐 불편이 있었으면은 어떻게 뭐 하라는지, 이런 식으로 고객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수동선을 발전시킨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반응을 살펴보는 것들을 되먹임,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투입 과정, 산출, 피드백의 이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수동선을 더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택배가 오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택배가 오는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이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릴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택배라고 하는 물건이 오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운동화를 구입했어요. 인터넷에서 운동화를 구입했으면 이 운동화가 우리가 옮겨야 되는 수송 대상입니다. 우리가 운동화를 우리 집까지 옮길 건데요. 이 운동화를 옮기기 위해서는 운동화가 그냥 뚜두두둑 걸어오는 게 아니겠죠? 자, 박스에 잘 예쁘게 포장이 되면 이렇게 화물차에 실려서 수송수단, 화물차라고 하는 자동차 수송수단에 실리게 되고요. 이 화물차가 물론 지금 자율주행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차를 운전해 주시는 택배 기사님들이 계십니다. 수송 인력에 의해서 이 자동차가 움직일 건데요. 물론 이 화물차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아저씨가 그냥 찾아올 수 있겠지만, 이 아저씨를 수송기사, 죄송합니다, 택배 기사님을 좀 더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도로의 교통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자동차 정비를 관련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화물, 택배물, 상자 같은 것을 보관할 수 있는, 여러분들 혹시 그 택배 저장함 이런 것들처럼 박스를 보관할 수 있는 곳도 필요합니다. 수송 인력들이고요. 이 화물차가 뭐 서울에서 출발한다면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와서 광주 IC를 지나서 오는 이런 도로도 필요하고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터미널이라든지 아니면은 고속도로 톨게이트라든지 인터체인지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화물차가 움직이기 위해서 또 에너지도 필요하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자원들, 우리가 움직이려고 하는 이 물체, 움직이려고 하는 이 대상을 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원들이 투입이 돼서 실제로 화물이 포장되고 보관되어서 짐이 실어지고, 그런 것이 또 짐이 내려지고 운송이 되고 배달이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집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노트에 한번 가볍게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화면을 여러분들 선생님이 다시 볼 수 있게끔 유튜브에도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잠깐 멈추고 이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사실은 이 앞부분들의 요소, 단어들이 사실 중요하고요. 이 내용을 정리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뭐 택배라고 하는 이 물건을 시켰을 때,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시켰을 때 이 제품이 우리 집까지 오는 과정을 한 번 더 체계적으로 머릿속에 한번 흐름을 그려보기게끔 이 내용을 가볍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노트에 한번 과제를 내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나로 우주센터에서 나로호를 타고 로켓을 타고 달 탐사를 시도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목적지는 달입니다. 인간이, 사람이 달에 도착하는 거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수송 대상이 필요하고,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고, 어떤 인력들이 있어야 되고, 어떤 경로로 어떤 지원 시설이 필요한지 한번 이 과정을 그러니까 나로호 타고 우리가 달에 도착한다라고 하는 이 과정을 한번 그려볼게요.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송 대상에다가 뭐 사람을 쓰면 좋을 것 같고요. 그죠? 사람이라고 표시해도 됩니다. 에너지는 뭐 여러분들 지금 로켓들 보면 알겠지만 로켓이 엄청난 화력을 뿜어내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과연 그 화력을 뿜어내는 연료가 뭘까를 검색해도 되고, 나무를 태울 순 없잖아요. 그쵸? 뭔가를 태워서 열을 내겠죠? 뽑아내겠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수송수단은 로켓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이 내용을 가볍게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도 노트에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들, 우리가 자동차라고 하든 뭐 비행기라고 하든 중요한 건 이걸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떤 힘에 의해서, 우리가 휘발유에 의해서 혹은 이 경유에 의해서 화석 연료를 태워서 이걸 움직인단 말이야. 그럼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 가장 대표적인 바로 자동차를 가지고 한번 선생님 얘기를 해볼게요. 자동차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한문인데 스스로 자, 움직일 동, 스스로 움직인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자동차인데, 자동차는 일단 이렇게 생겼습니다. 매우 간단하게 생겼습니다. 자, 바퀴가 있어요. 바퀴는 바닥에 닿고 바퀴가 뱅글뱅글 회전하는 힘에 의해서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럼 바퀴가 돌아갈 때 이 돌아가는 힘은 어디서 오냐? 엔진에서 오겠지만 사실 바퀴는 동력 전달 장치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은 쇠 막대기,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톱니바퀴, 기어,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회전하면서 이 회전하는 힘을 바퀴까지 전달합니다. 그럼 이 회전하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엔진에서 오는데요. 엔진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관이고요. 기관과 엔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부품들이 한데 모여서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것을 기관, 엔진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브레이크는 선생님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돌아가는 바퀴를 멈출 때 바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스티어링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핸들입니다. 우리가 바퀴의 이 핸들을 좌우로 돌리면서 바퀴를 좌우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관, 우리가 이렇게 자동차의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안 내자를 써가지고 내연기관이라고 하는데요. 기관의 시작은 사실은 증기기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증기기관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이 증기기관 영상을 살짝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조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기기관은 사실 제임스 와트라고 하는 분이 좀 더 개량한 것인데요. 보시면 이 피스톤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 기계 부품 말합니다. 쇠 막대 같은 거. 근데 피스톤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 공간을 실린더라고 합니다. 자, 실린더에서 피스톤이 어떻게 위아래로 움직이는지 볼까요? 뭐가 들어가죠? 고온, 고압의 증기, 뜨거운 수증기입니다. 고온, 고압의 증기가 들어가면 증기가 이 피스톤 안에서, 실린더 안에서 피스톤을 아래로 밀어냅니다. 아래로. 자, 보세요. 증기가 들어가면 아래로 밀어내고 이 증기가 식어서 배출구라고 하는 것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럼 이렇게 증기가 죄송합니다. 증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피스톤이 위아래로 움직이죠. 피스톤이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면 이 움직이는 힘이 밑에 있는, 여러분 이 용어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크랭크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크랭크축을 돌리면서, 얘를 돌리면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이게 보세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연결되어 있는 바퀴를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광고가 갑자기 나오네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자, 보세요. 증기기관의 모습을 유리로 만든 건데요. 이렇게 사람이 불을 태워서 여기 지금 물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물이 끓기 시작할 텐데 물이 보글보글 끓으니까 지금 이 안에 수증기가 이동하는 게 보이세요? 보이진 않겠지만 이슬이 맺히고 있죠? 자, 수증기가 이동하면서 방금 전에 보았었던 그 영상처럼 수증기가 들어가고 나오고, 수증기가 들어갔다가 나오고, 수증기가 들어갔다가 나오고, 수증기가 들어갔다 나오고, 이게 좌우로 움직이니까 여기 좌우로 움직이니까 이것과 연결된 아까 보였던 크랭크 축이 돌아가면서 이 바퀴가 회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증기기관인데요. 자, 보면은 이렇게 증기기관은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돌리는 거였습니다. 근데 물을 계속 끓이다 보면은 결국 언젠가는 물이 닳아 없어지겠죠? 그럼 수증기가 나오지 않겠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될까요? 회전하는 것이 점점 힘이 약해지고 결국은 멈춰서게 됩니다. 자, 아까 자동차는 이렇게 수증기를 위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안에, 이 공간 안에 무엇이 있냐면 이 공간 안에 수증기가 아니라 화석연료, 휘발유나 경유를 이 안에서 폭발을 시킵니다. 불에 의해서 팡팡팡팡팡 터지는 폭발하는 힘에 의해서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이렇게 물을 끓이는 이런 곳, 선생님이 예전에 보일러라고 설명했는데 물을 끓이는 이런 곳, 보일러는 이렇게 기관의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연기관, 죄송합니다. 기관이 밖이 아니라 이런 구조들이 밖에 있어서 외연, 바깥 외자를 써가지고 외연이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안에서 자동차의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이 내연기관, 아까는 수증기가 있는데 수증기를 계속 끓일 수가 없으니까, 물을 계속 끓일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쓰는 거예요. 수증기를 이제 하지 말고 화석연료를 쓰자. 우리가 휘발유나 경유를 폭발시키자. 이 그림에서처럼, 이 영상에서처럼 아까는 그런 것들이 밖에서 수증기가 들어와서 수증기가 뺑뺑뺑뺑 돌아가는 거였다면 이제는 수증기 공급 없이 이 안에서 휘발유나 경유를 폭발시키는 건데요. 위에 보면은 이렇게 스프링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입구가 있습니다. 입구가 열리고 닫히고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입구가 열렸을 때는 이 안에 휘발유나 경유, 즉 화석연료가 들어오고요. 화석연료가 들어오면 지금 방금 빨간색이었던 이 부분에서 불꽃 점화를 일으킵니다. 라이터에서 칙칙 해서 불꽃을 만드는 것처럼 이곳에서 불꽃을 만들면 화석연료가 폭발하게 됩니다. 폭발하는 힘에 의해서 이 실린더들이 내려가게 되고요. 죄송합니다. 실린더가 아니고 피스톤이 내려가고요. 이 피스톤이 내려가면서 이 크랭크 튜브과 연결되어서 아까 그 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회전하는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지금 실린더가 하나, 둘, 셋, 넷 4개의 실린더가 있고요. 4개의 실린더에서 각각 4개의 피스톤이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밸브가 열리면서 휘발유가 들어오고요. 휘발유가 들어온 다음에 여기에서 이곳에서 불꽃이 딱 일어나면 그 불꽃에 의해서 휘발유가 펑 하고 터지게 되고요. 터지면은 이 실린더 폭발하는 힘 때문에 이 피스톤을 아래로 밀어냅니다. 밀어내고 다시 밸브가 열리면서 그 터진 기체, 찌꺼기들이 바깥으로 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휘발유의 에너지에 의해서 폭발하고 배기가 되고 다시 이 공간 안에 들어오고 폭발하고 밖으로 나가고 이런 연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계속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결국은 이 바퀴를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사실 그렇게 복잡한 구조는 아니에요. 이 엔진의 성능, 그러니까 얼마나 적은 연료로 더 많은 폭발하는 힘을 얻느냐, 그런 성능이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자동차의 그런 가격도 결정되고 하는데요. 사실 자동차의 구조는 매우 간단합니다. 이렇게 엔진과 바퀴,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들이 있고요. 그 엔진의 그 속도, 여기 보면 RPM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엔진이 지금 분당 얼마만큼 회전하느냐, 1000바퀴, 2000바퀴, 1분에 얼마만큼의 회전을 하고 있지? 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RPM입니다. 그래서 RPM이 높아질수록 분당 더 빠르게 엔진이 회전하고 있구나.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1분에 엔진이 1000바퀴를 도는구나, 2000바퀴를 도는구나, 이런 것들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그것이 바로 RPM을 표현하고요. 연비는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1리터에 얼마만큼의 연료를 가는지. 그리고 이것은 속도를 표시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연료에 따라서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이 있는데요. 그냥 쉽게 의미하면 우리가 조금 더 큰 힘, 그러니까 우리가 건설, 중장비, 화물차와 같이 큰 에너지가 필요한 것은 디젤 엔진이 많이 쓰이고요. 빠른 속도, 그 다음에 좀 정속, 조용한 주행을 원할 때는 가솔린 기관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엔진을 이용해 가지고 결국 수송수단인 기계들, 수송수단인 장치, 그러니까
수송수단이 되는 이런 것들, 자동차나 뭐 이런 거 다 움직이는데 요즘은 사실 이제 전기라고 하는 에너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에서 만들어진 이런 깨끗한 전기 자원을 이용해서 요즘 점점 전기차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실제 실습할 수 있는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 선생님이 그 기본적인 원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과제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선생님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자, 투입, 과정, 산출 나로 우주센터에서 우리가 달 탐사를 하기 위해서 달까지 도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한번 이 그림을 노트에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송수단, 수송대상, 수송인력, 지원시설 및 안내 요소, 이동 통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동수라는 사람이 광주에서 서울까지 가는 과정이 그냥 뭐 버스표 끊고 가는 건데 이런 것들을 체계화해서 여러분들 이런 게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노트에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이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면 바로 실습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노트에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한 번 더 정리하고 이 과제까지 해결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